이런 경우 있어요. 수강생 중에 임차 사가 뭐 하는 회사였나 봐. 근데 망했나 아무튼 거기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. 근데 집기류가 그대로 있대.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미치는 거야. 사실 그런 분들 필요해요. 임차 업종도 조금 적절하게 리스크를 좀 분산해서 맞춰야 되고. 안녕하세요, 황건대지입니다. 드디어 학동역 프로젝트가 준공이 됐습니다. 그 프로젝트가 2년 전에 시장 좋을 때 해서 막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돈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했는데 잘 응원해 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에 수월하게 해서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. 작년 3월 말에 착공을 해서 딱 1년 만에 준공을 그쵸. 내셨는데 맞아요. 일정에 이제 딜레이가 없었나요? 학동역 프로젝트는 오히려 공기를 당겼어요. 프로젝트는 내년 봄쯤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임대도 맞추거나 바로 매각을 하거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1년 3개월까지도 봤었는데 진 12개월 만에 딱 끝냈거든요. 노년 1차 이제 준공이 됐으면 임대나 매각을 이제 걱정해야 되잖아요. 네네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일단은 통임대로 내놓고 있어요. 그래서 통임대, 통매각 두 개를 내놨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좀 메이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요즘 임대 매각 시장이 뭐 좋지는 않죠.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한 3, 4년 전에 이제 신축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때는 또 불장이었잖아요. 그때 이제 예상했던 임대료보다 지금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,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임대가 맞춰줘야 매각이 된다거나 뭐 옛날처럼 막 단기간 내에 막 지어놓으면 비싸게 팔리고 이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최대한 땅을 싸게 사거나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성? 그걸 좀 구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입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건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 업종에 맞게, 우리가 뭐 꼬마 빌딩이라 하더라도 구분임대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. 1층에는 상가라든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약간 테넌트가 된다는 약간 그런 거,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상가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오는 대로 맞추는 게 아니고, 이런 경우 있어서 수강생 중에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냥 아무나 맞춘 거야. 맞췄는데 임차 사가 뭐 비트코인 뭐 하는 회사였나 봐. 근데 망했나 아무튼 거기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. 근데 집기류가 그대로 있대.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미치는 거야. 그 법인이 파산을 했어. 그러면 파산한 법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안에 있는 집기류 월세는 안 들어와? 근데 난 이자는 나가? 근데 그 집기류는 또 빼려면 함부로 못 빼. 그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자기 짐 있을 거 아니야, 개인 짐. 그 찾으러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못 들어가게 해야 된대, 경찰에서는. 그런 거 보면은 급해가지고 아무나 맞춘다기보다 업종이나 이런 것도 그래도 좀 구분임대를 놓을 때 사실 그런 신생법인도 필요해요. 이런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법인들도 어느 정도 좀 놔두면 그 업체가 나중에 커졌을 때, 사업이 확장됐을 때 본인이 쓰던 사무실을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내가 원래 한 개층 쓰고 있던 업종이 두 개층, 세 개층 더 쓸게요, 이럴 수도 있으니까 구분임대를 맞추면 뭔가 좀 통임대보다는 한 번에 나갔을 때 그런 리스크도 좀 해칭이 되고, 그래서 뭐 우량한 업체 하나, 인큐베이팅 하는 업체 하나, 그 다음에 1층에는 뭐 앵커 테넌트 때는 하면 좋고, 뭐 그런 식으로 임차 업종도 조금 적절하게 리스크를 좀 분산해서 맞춰야 되고,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렇게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땅 살 때부터 땅 가격, 땅 입지, 건물 지을 때 설계, 디자인, 구성 이런 것까지 좀 사전에 좀 미리 기획을 하고 하면은 최대한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. 예전에 뭐 또 방배동에 좀 작은 거 지어서 또 매각도 해봤었는데, 뭐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앞으로 하려면 지금 임대시장, 매매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상품성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3, 4년 전에는 그냥 짓기만 하면은 매각이 되고 통임대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달라졌나요? 그쵸. 사실 한 3, 4년 전에는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고 막 입지만 안 보고 그냥 올근생 지어놓고 그지같이 지어놓고 마감도 안 하고, 그리고 막 임대 맞추면 막 줄 서서 들어오고 예약되고. 나는 그때 사실 막 주택하고 있었거든, 바보같이. 근데 이제 나는 약간 끝물 탄 거지. 뭐 끝물까지는 아니고 중간물 탔지.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안 좋죠. 그래서 지금 이미 저질러 놓은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시장 탓만 할 게 아니고, 그러면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손절을 덜 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. 좀 더 공부를 하고 시장 보고, 그 와중에 또 픽을 당하는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의 특징은 뭔지 한번 더 보고, 그런 걸 연구해서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땅을 살 때 지금은 무조건 싼 것보다는 입지적인 거, 그 다음에 지금 신축은 많이 안 하시지만 결국에 건축물이라는 건 언젠간 30년, 40년 지나면 노후화되게 돼 있거든요. 결국에는 개발하기 좋은 또 땅의 특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건물을 살 때도 물리적인 건축물만 보는 게 아니고 땅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. 입지, 필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.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보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공부가 되고, 이럴 때 좀 더 고수들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. 뭐 내가 고수라는 말은 아니야.
우리 학동역 프로젝트는 건축물의 용도, 면적, 뭐 설계도, 그 다음에 인테리어 렌더링까지 한 걸 다 해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 링크를 통해서 중개법인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내놔서 그 건물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,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사실은 뭐 가만히 있는 게 전략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한다거나 비트코인이나 주식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게 낫다고 판단하면 뭐 그게 또 전략일 수 있고 한데, 뭐 개발을 계속 해왔죠. 신축도 하고 대수전도 하고 PM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, 제가 느낀 거는 결국에 이제 자산이 좀 쌓이거나 조금 중장기로 안정적으로 좀 묻어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국인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좀 오는 것 같고,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인구 감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. 아파트는 2주택, 3주택으로 늘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자산들이 쌓였을 때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에 이제 건물로 많이 오는 것 같고, 건물 중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많다. 그 다음에 뭐 신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뭐 신축을 하든 아니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걸 사든 경매로 사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런저런 채널 보시면서 황금돼지 TV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이럴 때일수록 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나중에 또 언제 또 시장이 사이클이 돌아올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를 해놓고 하나씩 조금 관심 있게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,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